네, 자 뉴욕 증시 흐름이 오늘 전강 후약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출발은 좀 주춤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야간 선물을 보면 마이너스 0.1%고요. 코로 ETF 그리고 EWY ETF 모두 다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좀 보입니다. 황유원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PB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이제 코스피 그 증시가 건강하다고 분석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요 반도체가 쉬어가면 다른 업종으로의 순환매가 나타나서 업종 공백을 메운다는 겁니다. 어제는 좀 소비재가 강했는데 이런 순환매 장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명절 전에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뭐 그동안 사실 기술주들이 지난주에 변동성 좀 많이 겪었지만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명절 직전에 뭐 여러 가지 명분도 많이 있죠. 소비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 거치면서 실적 좋은 종목들로의 일부 확산, 이런 부분들이 맞물린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나 네. 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이제 지수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 이제 옵션 난기일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경계감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지금 약간 혼조세, 모멘텀 소강 국면에 들어간 것 같은데, 미국 시장도 지금 실적 발표 시즌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잘 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뭐 항상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보면 1월 달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달리다가 명절 전후로 좀 쉬었다가 명절 직후에는 이제 화려한 이제 종목장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양상이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숨고르기 할 때 뭐 어제 좀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포트 비중이 많이 높으실 걸로 아는데, 좀 지금 어제 하락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네. 크게 실적이라던가 추세를 훼손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하면,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추세를 올리지 못하고 밑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면 여전히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구간이라서 수익률의 격차는 좀 있겠지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소비재 반대로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오면 이번 주에 강했던 종목들은 상당히 좀 쉬어갈 수는 있겠죠.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매매를 퐁당퐁당 잘 맞춰서 하신다면 정말 수익률 내기 참 어려운 좋은 장인데, 사실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을 보면 사실 진짜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들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매매를 단기적으로, 또 워낙에 또 무거운 종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하기 좀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억지로 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의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지금은 조금 제가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합리적인 멘트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을 보면 대형 반도체주는 좀 매도를 하죠. 네. 뭐 10조 가량 던진 외국인들 알짜 종목을 사들였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두산에너빌리티, 그 부분을 좀 잠시 후에 알아보게 되지만요. 여기에서 좀 힌트, 뭐 추가 상승 동력 혹시 부재한 건 아닌가 볼 수 있나요? 뭐 지금 워낙에 미국 시장도 그 반도체 IT 섹터에 대한 이제 그 의견들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여러 가지 뭐 AI 랠리에 대한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거는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이랑 우리나라 IDM이랑 소부장들 회사의 입장이랑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봐요. 어차피 그쪽 미국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 수혜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는 거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탑픽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검증을 하기는 해야 될 거예요. 과연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는데 진짜 돈을 벌까? 그리고 진짜로 그 많은 돈이 투자를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여력이 있을까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은 사실 단기간에 나지 않습니다. 올 하반기, 빨라도 올 하반기, 내년이나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그 투자에 대한 것을 믿고, 그리고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구간이지, 벌써 우리가 그거를 우려스럽다고 내리기에는 저는 지금 좀 섣부르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동력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자, 순환매 가운데 건설과 원전 같이 여쭤볼까요? 어제 그 대우건설 이제 급등, 이제 원전을 업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원전과 건설을 요새는 또 세트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주 살 때가 됐다. 증권가 장밋빛 전망 나오고요. 예, 뭐 건설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드 실적 발표도 대기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부터 볼까요? 지금 건설주는 사실 뭐 국내 뭐 계약 공급에 대한 뭐 이슈도 있지만 지금 건설주가 올라가려면 결국은 원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해외 플랜트도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해외 플랜트도 삼성 엔지니어링 외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올라갔던 대우건설도 기존의 사업 부분보다는 원전 쪽이 좀 더 주목받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최근에 현대건설이나 그다음에 DLENC도 다 원전 이슈가 다 있습니다. 실제로 원전 내러티브적인 요소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원전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 이슈가 붙어 있는 건설주들. 근데 보면 5대 건설사가 다 원전 이슈가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럴 때 약간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짝짓기 매매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건설은 또 어제 상대적으로 쉬었던 모습이잖아요. 원전에 대한 수급이 일정 부분 도 대우건설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워낙에 이제 오랫동안 쉬었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라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만, 결국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을 필두로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면 원전 투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AI 랠리, AI 붐과 맞물려 있습니다. 어차피 네네. 이쪽이 조금 이제 AI 쪽이 좀 쉬어가면 당연히 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전 투자는 지금은 시장 유동성도 많고요. 네. 미래에 대한 멀티플도 많이 땡겨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원전 투자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이제 건설을 볼 때는 원전을 보고 또 원전을 볼 때는 AI 랠리로 같이 보고 이렇게 짝짓기 매매로 좀 보면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MSCI 분기 리뷰 좀 살펴볼까요? 그 편입 기대감 있는 그런 종목들 또 어떻게 또 희비가 엇갈리나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어떤 종목이 발표가 그 편입이 될지는 뭐 나와봐야 압니다. 뭐 어느 정도 후보군이 있기는 합니다만 나와봐야 아는데, 일단은 단기 전략으로는 발표하고 나서 편입이 되는 월 말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좀 단기 수급 랠리를 좀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미 이제 돈들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입 이후에는 다시 펀더멘탈을 찾아가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것도 시장이 어느 정도 연말에 코스닥 지수 사가지고 연초에 파는 단기 전략이 좀 시장이 많이 검증되어 있는 전략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MSCI 지수 편입하고 나서 편입을 예상하고 사서 그 종목이 편입이 됐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안전하게 편입되는 걸 확인하고 사도 늦지는 않다라는 게 통계적이거든요. 그래서 편입된 거 확인하고 사셔서, 근데 만약 그 종목이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편입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 펀더멘탈까지도 괜찮잖아요. 내러티브 요소도 있고, 그러면 거기다 수급적인 요소까지 가미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시기도 또 좋은 종목이 되겠다.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전략 볼까요? 네. 명절 전주 딱 이번 주 중반입니다. 네. 이제 사익 실현 욕구도 있으실 테고 네. 이제 섭외돈도 챙기시려고 하실 텐데 오늘 밤에 또 고용 지표 네. 그 시나리오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전략 좀 세워주세요. 파실 분은 저는 지난주 말이나 이번 주 초에 다 파셨다라고 봅니다. 이번 주부터는 떨어지면 매수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고 그래요? 봅니다. 네, 이제부터는 좀 뭐 오늘 오후부터는 확실히 좀 그 경향이 저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이 특별한 것도 없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뭐 악재 나올 거는 뭐 다 나왔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변동성도 좀 많이 잦아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추석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난 추석에도 원래 명절 전에는 약해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세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맞아요. 추석 직전까지도 강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지금 있는 종목들, 주력 섹터들, 주력 종목들이 특별한 악재가 닥치지 않는 이상은 네. 저는 종목 가지고 명절 네.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팔 분들은 지난 주말 이번 주 초 파셨고 이제는 매수 전략. 네, 이제 명절 후를 좀 기대하네요. 황유현 PB팀장, 신한투자증권 PB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오늘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